여러분은 먼 거리를 어떻게 이동하시나요? 걸어서 가거나 헤엄을 쳐서 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도 먼 거리라면 자동차를 타고 가겠죠? 그런데 5년에 한 번이던 10년에 한 번이던 단 한 번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칠 수 있다면, 심지어 가족과 함께라면 쉽게 운전할 수 있을까요? 한 해에 약 20여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95%는 인간의 실수로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작은 실수가 나의 목숨이나 가족의 목숨을 위협한다면 쉽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많은 사고가 다른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됩니다.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안전장치를 추가하고 교육을 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목숨만은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지능화된 안전장치가 도입되었지만 인간의 실수는 막을 수 없으며 나 하나쯤은 하는 범법행위와 음주운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완벽히 법을 지키지 않는 이상, 인간의 실수를 완전히 방지하지 않는 이상 교통사고를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100시간을 운전해도 절대 졸지 않으며 아무리 반복적인 일을 해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움직입니다. 상시 가동되고 있는 센서는 절대 한눈 팔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무질서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체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선의 경로를 선택할 것입니다. 마차를 개조한 증기자동차로 시작된 자동차는 가솔린으로 달리는 3륜차가 개발되고 200여 년간 인간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라면 왜 아직도 우리는 자율주행을 도입하지 않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자율주행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역사도 매우 깊습니다. 1919년 항공기 오토파일럿이 개발되어 1947년에는 이착륙을 포함하여 대서양을 횡단하였습니다. 1920년대에는 유조선이 자동항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대형 선박과 항공기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자동차는 왜 아직도 자율주행을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도로는 하늘이나 바다보다 매우 복잡합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앞으로만 가면 되는 비행기와 배와는 달랐습니다.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를까요? 경로가 짧다고 무조건 가장 빠를까요? 신호등이 많거나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좁은 골목길은 아닐까요? 직선의 도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곡선의 도로가 있습니다. 넓은 고속도로도 있지만 좁은 골목길도 있습니다. 도로의 상태도 모양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신호등을 보지 못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인지하고 때로는 무시해야 할 표지판은 매우 다양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도 정말 많습니다. 즉, 자동차는 비행기나 배에 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할 것이 많다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에게는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충분한 고성능의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고성능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인공지능이 해결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보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는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체에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눈으로 받아 인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는 공기의 진동을, 즉 소리를 감지합니다. 이렇게 감지된 빛이나 소리를 뇌가 인식하고 판단하여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명령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동일한 시스템을 갖습니다. 이때 눈이나 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센서입니다. 이 센서로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카메라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카메라는 인간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감지합니다. 어떤 센서들은 빛 대신에 전파나 레이저, 그리고 초음파 등을 사용하여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위 환경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들을 위해 전기공학자나 센서 공학자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특성의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은 컴퓨터로 전송되어 입력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어 물체를 인식하고 구별하며 피해야 할지, 피해야 한다면 어디로 피해야 할지 판단합니다. 이때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고 학습시키는 일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프로그래밍, 코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바로 바퀴와 핸들 그리고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기존 가솔린 엔진 자동차에 비해 그 구조와 제어 방식이 극적으로 단순해집니다. 이것은 컴퓨터로 제어하기 편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자동차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그리고 정밀한 센서들을 만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됩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자료 이외에 GPS 위치 정보와 정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교통상황 정보도 필요합니다. 자료들을 종합하여 경로를 설정하거나 3차원의 지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자동차가 혼자서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고성능의 서버 컴퓨터와 연결되어 협동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라는 물건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컴퓨터와 연결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합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통신 속도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등장한 5G 모바일 네트워크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물질의 특성이나 에너지에 대한 학문인 화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배터리 분야에서 진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배터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완전히 충전된 자동차가 바로 옆 동네까지밖에 못 간다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큰 배터리를 쓴다면 자동차가 무거워지고 공간도 좁아질 것입니다. 최대한 작은 크기로 최대한 많은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계, 전기, 통신, 컴퓨팅, 화학, 신소재, 자동차, 환경 등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코딩이 있습니다. 전기, 전자공학자가 코딩을 하기도 하고 기계, 자동차 공학자가 코딩을 하기도 하며 컴퓨터 공학자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코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실내에서 물건을 많이 날라야 하는 물류센터나 공장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킬로를 이동하는 트럭, 인간이 활동하기 힘든 우주를 조사하는 탐사 로봇, 택배를 배달하는 드론, 호텔에서 짐을 나르는 로봇까지 자율주행 기술은 혼자서 움직여야 하는 모든 것들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중요한 기술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협력하여 활발히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겠지만 반면 다양한 직업들이 창출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지금부터 센서를 활용하여 움직이는 강아지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몸체를 조립하겠습니다. 나사가 조립되는 홈의 방향을 잘 확인해 주세요. 나사로 고정합니다. 나사를 너무 강하게 조일 경우 나무 프레임이 부서져 나사가 헛돌게 될 수 있습니다. 힘이 살짝 들어갈 정도로 가볍게 조여주세요. 강아지의 눈이 되어줄 적외선 센서 모듈을 양면 테이프로 붙입니다. 모터를 조립하겠습니다. 밑판의 그림을 참고하여 모터의 방향과 전선의 방향을 잘 확인해 주세요. 나사로 모터를 고정해 주세요. 바닥판과 자동차의 몸체를 결합하겠습니다. 이때도 모터의 방향을 잘 확인하고
전선이 위로 나오도록 하여 조립해주세요. 나사로 고정해주세요. 윗판을 결합합니다. 윗판 위에는 건전지 케이스와 꼬리를 결합할 것입니다. 꼬리와 결합될 홈의 방향을 확인해 주세요. 건전지 케이스를 조립합니다. 꼬리를 꽂아주세요. 고무 타이어는 마찰력을 높여 바퀴가 바닥면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동차가 달릴 바닥면의 재질에 따라 끼지 않아도 됩니다. 뒷바퀴를 만들기 위해 바퀴에
짧은 축을 연결합니다. 축을 몸체에 고정하기 위한 주황색 고무 패킹을 꽂아주세요. 모터 축에 바퀴를 꽂아주세요. 고무 패킹을 바퀴홈에 맞춰줍니다. 도구가 없는 경우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쪽 바퀴도 동일하게 만들어주세요. 앞바퀴를 만들기 위해 바퀴에 긴 축을 꽂고 고무 패킹도 꽂아줍니다. 앞바퀴 홈에 끼워주세요. 반대쪽에도 고무 패킹을 꽂고 바퀴를 꽂아주세요. 색칠을 하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선을 연결하겠습니다. 건전지 케이스의 전선을 센서 모듈의 빨간색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커넥터가 뒤집혀 꽂히지 않도록 요철을 잘 맞춰 연결해주세요. 모터의 전선을 센서 보드의 하얀색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요철을 잘 맞춰 끝까지 꽂아줍니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잘 확인하여 꽂아주세요. 스위치를 닫아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이 켜지면 센서 모듈의 LED에 불이 켜지며 실행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센서가 감지되면
3초 동안 모터가 동작하며 바퀴가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정확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타이어가 없는 것이 더 빠르게 달릴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센서를 가진 자동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센서들이 모여 자율주행 자동차가 됩니다. 우리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작은 부분으로 쪼개어 보면 간단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운 목표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막 걸음마를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인류의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